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영철입니다. 순천시가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 가입했습니다. 생태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셈인데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치유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구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UCN 가입에 대한 내용과 순천만 생태 정책, 또 도시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노광규 순천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광규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춘희 기후생태연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춘희입니다. 네, 먼저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신청서 제출해서 8월에 정식 회원 자격을 얻게 됐는데 이 IUCN 가입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낯설을 거예요. 이 IUCN이 뭐 하는 곳인지. 근데 그 유엔의 중요한 업적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적십자는 다 아실 거고 이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세계 자연보전연맹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산업화가 돼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의 단초가 지금 이 IUCN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160여 개국에서 이게 참여를 해 있고 NGO부터 시작해서 1,300개 되는 단체들이 가입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세계 자연문화유산 됐다고 막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를 심사하고 의견을 내는 데가 IUCN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순천시가 최초로 여기에 가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신청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심사도 엄격하고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6개 정도 지자체가 있는데 순천이 유일하게 여기 심사를 통과해서 정식 회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전에 그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서 산업 쪽으로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 공통 관심사들을 행정에 접목을 해서 지역을 만드는데 자격을 갖춘 도시가 이제 하나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IUCN 가입의 의미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IUCN이 사실은 전 세계 160개국이 참여하는 그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보존 국제 기구잖아요. 네. 사실 여기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은 과학자들이 계신 가운데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곳은 사실은 환경 정책의 핵심 기준을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IUCN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어떤 IUCN이 제시하는 기준들은 단순한 권고 이런 게 아니라 세계 자연유산 평가라든지 국제보존 정책이라든지 ESG 경영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 환경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곳에 순천시가 국내 기초지자체 최초로 가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사실은 그 의미라는 게 순천시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고 순천만을 지켜오고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어떤 그 보존 원칙을 지켰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순천이 대한민국의 도시였다면 지금까지는 IUCN 가입을 계기로 이런 것 이제 순천시는 국제적인 도시가 됐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 거고 또 이게 순천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보존이나 발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존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내비친 그런 이제 쾌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IUCN 가입이 순천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많은 노력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포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에는 어쨌든 회원 자격으로 세계자연보전 총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 좀 나누셨는지 또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국제회의에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좀 참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도 능통하지 못하지만 가면은 그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가 참 않습니다. 워낙 먼저 그 국제 기구에서 활동하던 우리보다 더 조금 잘 살거나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그 남사르에 가입돼 있는 또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사르 가입된 도시국가 회장을 했는데도 그때도 그 우리말로 뭐가 좀 거시기했어요. 그 회장을 해도.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IUCN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나 누구요, 우리가 어떤 도시요 이것이 아니라 세계 그 상당히 콧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게 그분들이 먼저 와서 우리의 정책을 얘기를 하고 먼저 인사하고 만나러 오고 이런 걸 제가 처음 봤어요. 물론 정부에서도 고위 공무원들도 파견돼 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김춘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산업이나 막 부흥시키고 이런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춘 나라의 위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제가 몸소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회의를 하는데도 지금 IUCN 회장님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왕족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회의 한번 하는데도 거기 왔다고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그 중요한 데마다 다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이제 그 정도로 대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던 게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했던 정책들이 국제사회에서도 이제는 자기들 같은 수준으로 이게 평가해 주는구나. 그리고 지금 IUCN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온 세상에 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기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지금까지 단순한 과학기술로만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의문들이 왜 이렇게 수준 높은 과학기술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생태 환경이라든가 가난에 대한 기아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게 자연 기반 해법인데, 이게 IUCN에서 정리된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 해결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김춘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단순하게 NGO나 국가에서 오는 도시 대표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에 내놓으라는 어마어마한 석학들이 다 모여 있는 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자연 기반 해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순천시가 요 기준을 통과해서 이 세계적인 도시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네. 굉장히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세계 자연 보전 연맹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뭐 지자체는 물론 기업들의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세계 자연보전 연맹의 정책과 데이터는 기업과 지자체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ESG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그게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이 대부분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하지만 생태계 쪽은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해달라, 지표를 달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IUCN이 보호지역 관리 기준이라든지 혹은 또 멸종위종 정보라든지 자연기반 해법의 어떤 근거한 그 환경관리 관계된 어떤 핵심 지침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업이 ESG를 할 때 그 ESG 평가를 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거나 그리고 환경 리스크 관리에 폭넓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저도 이제 이런 일반 기업들을 많이 만날 때 네. 기업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생태 관련돼서 지침을 달라. 생태 관련돼 가지고 ESG 관련한 기준을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IUCN에 가입이 되고 또 순천시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이제 그 좀 의미 있는 기업들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도 저는 같이 돌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순천만 습지하고 국가정원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생태 정책들을 좀 펼쳐오고 있는데, 이번 IUCN 가입 이후에 국제 협력이나 뭐 프로젝트 같은 거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네.
금방 김춘희 대표님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나 봐야 될 것이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광양에 있는 제철소라든가 뭐 여수에 있는 국가 석유화학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산화탄소의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순천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원이라든가 우리 산림 자원들이 이런 것들을 저감시켜 준 걸 그린카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갯벌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 지금 정확하게 기준과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가 해양공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순천만과 벌교 갯벌만 하기로 한 거를 저도 강력히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여자만 일단 넓혀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영남 지방하고 충청도 지방이 우리보다 먼저 정책이 힘이 세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는데 탈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가능성이 조금 높았어요. 순천만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려고 그러면 여자만 일단 넓혀야 된다 그러는데 다행히 이번에 포함이 되고 우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전국의 5군데를 다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는 것들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 기업 유치하고도 굉장히 크게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딘가나 아무리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중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 자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떡할 거냐. 네. 사실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IUCN이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일본의 우리 자매기는 도시에 물어보니까 남사르까지는 아는데 IUCN은 몰라요. 그만큼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일반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요게 경기도에 있거든요. IUCN 한국사무소가. 네. 이왕에 우리가 최초로 가입을 됐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굉장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글랑에 있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도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원들도 공식적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국제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김춘희 대표 같은 분들과 함께 이거를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경험한 것이면 나누어서 전 세계적인 삶의 질을 높이게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할 역할이 많고 국제회의 같은 것들도 지금 한 2개 정도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숙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여수랑 같이 연합해서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만도 우리가 한국해양공원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 간의 연대를 강화해 가면서 결국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국제사회에다 널리 퍼뜨려주고 같이 나누고 하는 역할들을 네. 앞으로 차근차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순천이 생태도시 또 정원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네.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치유도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이제 구상인데 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어떻게 좀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금방 말씀하신 치유도시는 종합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생태자원들이 가장 훌륭한 나라들입니다. 어제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건강 문화를 살펴봤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서울대 그 건강문화 사업단에서 전국에 있는 행정구, 독립적인 자치구가 아닌 데까지 포함해서 252개를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어디였냐? 가장 잘 사는 지역들입니다. 강남 3구, 뭐 과천,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창원 이런 데였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 광주 전남북에서 유일하게 순천이 15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서 그러겠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가 가진 이 생태 자원과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들로 지금 종합적으로 가고 있는 게 치유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도시의 수준까지를 올라갔다는 의미는 수도권에 있는 그 많은 스트레스와 상시 분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오시게 해서 산업을 달리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객관적 지표도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들은 이 가장 중요한 생태를 기반으로 전략들을 펴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태 아니까 그냥 환경하고 구별도 안 되고 그래서 뭘 못하게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순천의 모습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전국에 15개 안에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건강도시로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지금에 와서 전남에서는 예산이든 인구든 가장 큰 도시로 우리가 발전을 했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부분적으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든 뭐든 이런 것 전체들을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건강과 관련되고 이런 것들은 치유도시로 문제를 조금 더 차분차분하게 전문가 양성까지 해가면서 풀어갈 그럴 생각들입니다. 네, 이 생태를 기반으로 한 치유 산업 육성 방향성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그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한다라는 그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순천시가 되게 방향을 잘 잡았다. 생태도시를 넘어서서 사실은 사람까지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되게 또 굉장히 또 직장 문화가 좀 세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 하는데 치유라는 컨셉을 되게 잘 잡았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내 진짜 스트레스 풀러. 내 마음속 긴장을 풀러. 내 꼭 순천 가고 싶은데 이런 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컨셉 정말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또 그런 사례가 또 전 세계도 많이 있거든요. 독일의 바트 베리소펜처럼 그런 곳은 굉장히 인구가 작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90만 명이 찾아올 정도의 그런 이제 굉장히 취도시로 각광받고 있는데 사실은 순천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간이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사실은 도시도 있고 그리고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은 정원도 있고 정원을 조금 벗어나면은 순천만이 있고 논이 있고 농부가 있고 또 그 속에 사람만 있느냐 결국은 또 흑두루미까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를 보면은 이 도시가 충분히 취도시로 갈만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 저는 이제 여기를 보면서 순천 시민들이나 또 그 흑두루미를 지키고 있는 흑두루미 영농단 농민들을 보면은 저분들이 구사하는 말도 사실은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구사하는 말도 서울 사람들에게 혹은 부산 사람들에게 혹은 광주 사람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치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컨셉을 되게 잘 잡았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치유 산업 같은 경우는 갯벌 치유 관광 플랫폼 중심으로 좀 육성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플랫폼일 뿐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그리고 소리도 있고 뭐 시야로 보는 경관도 있고 음식도 있고 또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명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딘가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국의 선진국처럼 뭐 이게 진단까지 내려주고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요 전문가가 양성돼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공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분야들이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게 안내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게 사실은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일의 그 베르소펜 같은 경우는 인구만 한 6천 명 되거든요. 네. 진짜로 제가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치유세를 3유로를 내야 됩니다. 세금까지 내고 와서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정말로 훨씬 더 여건이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영농사업단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주는 그 다른 사람한테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 확 찌들어갖고 있다가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정관광이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무슨 뭐 공정하니까 뭐 물건 만드는 공정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각 과정들마다 이것을 하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영국 같은 데는 아예 의사가 이 사람은 이 자연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줘요. 그러면 의료보험도 제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단계에는 언감생심 흉내도 못 내고 작년에 겨우 지금 올 봄이죠. 겨우 이제 그 웰니스 건강법이 지금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잖아요. 네. 이게 순천은 이게 조금 빨리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를 전문가들 양성해 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 역할만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전역이 치유 산업의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 될 수도 있고 순천만이 될 수도 있고 동천이라는 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음식에 대한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50% 정도가 사실은 경쟁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이게. 네. 특히나 수도권에는 말할 수 없는 게 한 50% 정도가 그냥 오늘 화난 것이 안 풀리고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좀 좁은 나라에서는 순천 오는 게 2시간 반이면 그냥 오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어디선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오시게 되면은 숙소는 이런 숙소들을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고 음식은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나머지들은 자 순천만이 필요한지 소리가 필요한지 뭐 냄새가 필요한지 아니면 명상이 필요한지 아니면 산사에 가서 영성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교회 가서 예를 들어서 옛날 선교사들이 가족들을 다 그 어마어마한 풍토병에 시달리면서도 했던 이런 영적인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 가면서 도시 전체를 이 도시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줄 그런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순천만 갯벌 치유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거의 콘크리트 건축물 지어서 거기에서 무슨 공연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정도 역할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천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쨌든 많게는 10,000마리 이상의 이제 흑두루미가 월동을 하는 지역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제 심포지엄도 열렸지 않습니까? 뭐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전 세계에 흑두루미가 월동하는 데가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아시아만 따지면 양쯔강 같은 데는 서식지가 개발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가 이제 이즈미에서 주로 많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거기서 원래 배워왔거든요. 네. 근데 가보니까 이제는 이즈미가 우리한테 배워갈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물과 식물들이 우리랑 같이 늘상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높아집니다, 질이.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천이 단순하게 뭐 사람보다 이게 두루미가 더 귀해서 전봇대 뽑고 이렇게 생각해서 비아냥거린 분이 있는데 그렇게 절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가 온통 자동차 매연, 공장의 굴뚝, 아파트 단지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은 상상만 해도 숨 막혀서 살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도 못 삽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고 지금까지 인간들이 너무나 서식지를 많이 파괴해서 멸종 위기종 그리고 IUCN의 적색종에 올라와 있는 게 두루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종을 지켜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박수받을 일이거든요. 그 전봇대 뽑는 것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목포 산단 앞에 전봇대 3개 못 뽑으셨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282개씩이나 뽑고 추가로 뽑고 그런다는 것은 이것이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생각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보니까 전 세계 흑두루미의 절반 정도가 순천만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9,000마리 정도 남았던 게 지금 16,000마리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네. 요거를 전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고 그리고 또 당신들은 이것에서 참고할 만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게 했던 심포지엄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발표하면서도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네. 우리 순천만 흑두루미에 대한 연구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는데 이 흑두루미 관련 연구의 중요성 어디서 좀
확인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순천시와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이걸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SCI급 국제 전문 학술지에 국내 최초로 게재가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의 생태적 특성과 서식지 이용 패턴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연구한 논문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순천만의 보존 가치가 세계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만큼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거를 이제 받은 거였고 특히 전 세계 흑두루미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여기 순천만에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서식지 이용 특성이라든지 이동 경로라든지 먹이터와 휴식지의 기능을 밝히는 연구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국제 차원의 보존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뜬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국가도 지금까지 중심을 뒀지만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세계적 학자들도 순천만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낸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순천시가 굉장히 다양한 보존 정책을 해왔잖아요. 서식지 주변의 식당이나 펜션이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친환경 흑두루미 관련된 희망농업단지를 운영을 하고 출입통제구역을 설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제적인 어떤 그런 보호 기준 여기에 부합됐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흑두루미와 관련된 상징적인 정책하면 이제 전봇대 철거를 들 수 네. 있고 근데 이 정책을 보면 어쨌든 생태적 측면에서 의미도 있을 거고 또 마을 공동체 측면 또 경제적 측면 여러 분야에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우선 그 우리 시민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방송을 보면서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행동들을 바꾸는데 다 주저하게 됩니다. 예, 이걸 지키는 게 이제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로지 농사만 신경 쓰지 거기에서 낙고 하나라도 주워 먹는 오리라든가 두루미가 그렇게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설득을 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면 한 분이 딱 그러셔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 전봇대에 있는 전기로 물을 대야 되는데 순천시가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니 아니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게 바뀔 거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했던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되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바꿔줬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의미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을 믿어줬다는 데 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들이 순천만에 있는 전봇대를 뽑아내고 영농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겨울에 두루미 먹이를 주는 일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들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282개를 뽑는 게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력이 좋아서 이걸 뽑아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 있는 농민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를 행동을 바꿔주는 일에 동참하신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이거는 단순한 행동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박수 받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천 시민들이 사실은 도로를 정원으로 만드는 것도 일부 반대는 있지만 동의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도시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평가해 주셨을 때 정치하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지적, 공무원들은 노력 이것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또 시민사회 노력들 이런 것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서 생계터로 삼고 있었던 이분들의 생각이 변화돼서 함께하는 것에 굉장한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를 쉽게 따라 못하는 게 일본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또 순천이 미래가 있는 도시라는 게 이렇게 해서 세계 한 종이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전 세계적인 도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요, 이 새를 보는 탐조가 가장 고급 내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뜨시는 분들이 우리가 오지 마라 그래도 여기로 올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요, 이제 흑두루미 옆에서 소리 좀 지른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새들이 신뢰하는 도시입니다.
이 흑두루미가 무지무지하게 예민한 애들이거든요. 두루미 중에서도. 그런데 지금 예전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한 2km 정도 떨어져서 먹이 활동을 하던 애들이 이제 바로 앞에 와서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에 있는 사람들과 또 자신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이미 두루미들하고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이 흑두루미 월동지 측면에서 이 순천만의 특수성이나 중요성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2014년에 제가 순천시랑 그 국제 심포지움을 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천학도시 만들어 보자 이랬거든요. 네, 천학도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11월 달에 국제 심포지움을 했었는데 그해 딱 1000마리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 1000마리 넘었다 뭐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전 세계 흑두루미의 절반 이상이 지금 활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은 왜 이 친구들이 여기로 올까 보면은 단순한 것들 진짜 신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먹고 쉬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순천만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순천시가 이 순천만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시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흑두루미들이 온다 이런 것들은 순천만을 그동안에 요만큼의 순천만에서 쭉쭉쭉 확장해온 순천시의 노력과 이 확장에 또 동의해준 순천 시민들과 그 공간에 또 찾아와준 또 흑두루미들과 저는 그래서 순천만을 확장해준 순천시의 노력과 순천 시민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런 것들이 또 확장될 때마다 중앙정부가 다 또 이를 또 인지해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그분들의 덕택으로 사실은 흑두루미도 더 안정적으로 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멀리 떨어진 흑두루미들이 지금 이제 가까이 있어도 날아가지 않는다. 그 증거는 결국은 신뢰라는 거거든요. 네. 사람과 흑두루미 간의 신뢰.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흑두루미들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아까 시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만을 벗어나서 이제 여자만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그걸 저는 안다고 봐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만까지 확대된 공간들에서 앞으로 흑두루미들이 더욱더 자유롭게 날고 먹고 섭취하고 이러기를 바라봅니다. 네. 최근엔 이 순천만 인근 무인도에서 멸종 위기종인 저새도 지금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는데 생태적으로 어떤 의미 좀 갖는다고 보세요? 네. 순천만에 지금 그 저새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거는 진짜 순천만의 생태 보존 수준이 진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 이거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새는 물론 두루미도 까다롭기는 하지만 저새는 번식지 선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인간 활동이나 서식지 교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이라서 이들이 번식할 때는 저기 무인도에서 번식을 하거든요. 근데 저새가 이곳에서 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지역의 생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됐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는 순천시가 그 순천만의 생태계가 단일 종만이 아니라 다양한 멸종위종이 왔다. 다양한 종들이 순천만에 의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이곳이 굉장히 건강한 생태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네.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면은 지금까지 순천시가 이제 수년간 이런 생태 보존 정책들을 해왔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서식지 보존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왔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역할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두루미를 포함한 저새 관련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그분들도 이제 순천만을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순천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뭐 농민분도 계실 거고 분명히 어민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쭉 순천만을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해 오셨는데 순천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생태 정책 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직접 어떤 의견 좀 많이 들으세요? 여러 의견들이 있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그 어민들이 거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막 많이 잡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을 하거나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그 실장어, 그렇죠. 장어 이런 거 잡고 이런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는 어민들께서는 모터보트들 네.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낚싯배를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 모터보트가 세게 가고 그다음에 이 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갯벌을 엄청나게 침식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장을 할 때 요거를 제가 못하게 했어요. 대신에 뭐를 대안으로 해줬냐. 거기에 있는 생태체험선에 그 운항할 수 있는 취직 자리들을 다 알선을 해드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생계 때문에 그랬던 것들이 그분들이라고 몰랐겠어요. 그 침식되는 거 다 아셨겠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농업 부분은 제가 이제 사람들은 순천만이 원래 저렇게 넓게 생태 보전지구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시장을 할 때 300만 평을 생태 보전지구로 묶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한 그때 제가 보고받기 한 5천 분 되셨거든요. 그러면 가족들만 따지더라도 2분씩이면 10,000명이고 4명이 2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 당락을 다 거기서 좌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천 시민들이 대단하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다음에 당선됐거든요. 그것도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함께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요거는 우리 집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당신들 어쩔 수 없어. 이거 감수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분들하고 같이 아까 영농 사업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천만해에 대해서 하다못해 갈대를 하나 빈다든가 아니면은 약간적 사업을 늘려간다든가 할 때 다 대부분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서 경험한 것들이 나중에 이 치유산업이 제대로 돼가면은 이분들 이 얘기도 그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은 다른 세계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갈등보다는 같이 공동적인 목표를 이루는 모델이 된 도시가 순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전국에서 이제 워낙 많은 시민들이 찾다 보니까 생태계 보전 또 관광 활성화 이 사이에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의 관광 정책은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현실적인 과제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순천만에 그 몰려드는 자동차들 때문에 순천만을 4개의 존으로 나누어서 그 도심이 평창 못하게 하고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머무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국가정원이었거든요. 그러듯이 앞으로 이것마저도 굉장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갯벌치유 플랫폼도 주차장을 법적인 주차장에는 못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놓고 걸어야 됩니다. 순천만 정도 되는 자연은요, 저는 더 원시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고 여기는 기꺼이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야지 저거를 더 편리하게 빨리하게 해준다. 요거는 정책의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관광 정책에 우리가 대전환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유산업으로 가려고 하면은 편리만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도 함께 풀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세계 자연보전연맹 가입과 또 순천만 생태정책, 또 치유산업 육성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김충희 대표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당부하는 말씀보다도 네. 제가 그 농업 있게 들었던 말들을 좀 드리자면 네. 순천의 농민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순천만이 이렇게 보존되지 않았으면 이 구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을 것이다. 근데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고 이 순천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시장님께 정말 큰 절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전봇대를 뽑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님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시장님께서 그런 일을 하셔서 철원에도 그 철원 민통선에도 두루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농민분들이 우리도 전봇대 뽑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돼서 저는 이거 정말 이게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렇게 쾌거를 만들어 오신 순천 시민분들, 그 시장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순천시에 드리는 당부랄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그 치유에 관계된 내용들, 사실 많은 산업사회를 살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시가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일에 열정을 다 바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이 공공재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콘크리트 빌딩과 자동차가 가까이에 보이는 도시와 동식물들이 가까이 있는 도시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겁니다. 요즘에 자꾸 공공재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공공재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합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순천시는 생태라고 시의 철학을 정했을 때 이미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정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산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풀어내는 전략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큰 대가 없이 왔지만 미래의 도시들은 앞으로 문화 콘텐츠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치유라든가 여러 가지가 얽혀서 같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요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멸종 희귀종들인 철새와 식물들이 순천에 와야지만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우리 도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광규 순천시장 그리고 김춘희 기후생태연대 대표였습니다.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펼쳐온 생태 정책은 순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다양한 생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치유도시를 완성해 순천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